안녕하십니까, 우용표 작가입니다. 이번에 준비한 책은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라는 책인데요. 이 재테크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교양에 필요한 지식, 이 두 개가 아주 잘 어우러져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책의 목차를 보면은 경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, 그리고 고전에서 찾는 경제의 본질, 그리고 성공 투자의 길. 그래서 이 큰 세 개의 목차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 투자, 경제학, 요 두 가지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고,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투자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전 투자에 필요한 지식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목들만 봐도 교양이 막 쌓이는 느낌입니다. 토마스 아퀴나스, 메디치 가문, 대항해 시대 등등, 이렇게 제목만 읽어도 이 교양이 쌓이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아주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경제의 본질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아담 스미스, 마르크스, 케인즈 등등에서 어떤 그 경제학사라고 하죠. 이 경제학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걸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동 경제학이라든가 투자의 기본 상식들 정리되어 있으니까, 재테크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이왕이면 좀 더 교양 있게 하고 싶다, 좀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좀 투자에 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책 내용 일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한눈에 보는 경제학파와 경제사상 총정리라는 챕터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. 굉장히 요약이 잘 되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경제학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담 스미스.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빵을 먹을 수 있는 거는 이 각 사람들이 자비심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다 각자의 이익을 위한 거다. 이렇게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경제 활동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. 그래서 이러한 경제 사상에 대해서 이 고전주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. 이 고전주의의 핵심은 결국 생산, 그러니까 이 국부론이라는 책 자체가 나라의 부를 측정할 때 얼마나 이렇게 돈이나 금괴가 쌓여 있는가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나라가 많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느냐, 그러니까 이 생산력, 그러니까 생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어떤 경제학의 어떤 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신고전주의로 넘어오게 됩니다. 신고전주의라는 거는 이런 물음에서 시작됩니다. 알겠는데 물은 없어서는 안 되고 없으면 사람이 죽는 아주 필수적인 건데 거의 공짜에 가깝고, 다이아몬드는 이건 없어도 되는데 왜 비싸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전에 이 고전주의라고 하는 것에서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이후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설명해 냈거든요. 그러니까 물은 이 희소성의 원칙, 이 하나를 사용하고 그 다음 사용할 때 필요한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물값은 싸다.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하나를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를 더 갖고 올 때 그 즐거움이나 효용, 그리고 사람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가 오히려 계속 이제 높은 값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비싸다. 그래서 이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이 한계 효용, 이 만족감이라든가 어떤 쓸모라든가 이런 것들 측면에서 이 한 단위 한 단위가 늘어갈수록 이게 값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들어서 수요 공급의 개념으로 이전에 있었던 물과 다이아몬드 가격 차가 왜 나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거를 신고전주의라고 이제 부르고요. 핵심은 수요와 공급,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이 교차하는 점, 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전에 고전주의에서는 생산이란 요소 하나에 집중했던 것에 비하면은 신고전주의는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에 이제 집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경제학이 계속 유지된 게 아니라 미국이 대공황을 맞이합니다. 이러한 미국 대공황에 대해서 혜성처럼 나타난 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케인즈였습니다. 케인즈 학자는 유효 수요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에만 치우쳐 있던 거에서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수요가 더 중요하다.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써야
이 돈이 돌면서 효과가 있는 유효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대공황 시절에 이렇게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그 임금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점점 경제가 살아나고 했던 사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게 중심이 돼서 케인즈 학파가 형성이 됐고 유효 수요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도 시련이 다가옵니다. 바로 중동에서 오일 쇼크, 그러니까 이 원유 값이 4배가 한꺼번에 확 올랐던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경제학이, 그러니까 뭐 유효 수요를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경제가 계속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컴백을 한 거죠.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마라, 괜히 사람들 뭐 동원해가지고 뭐 일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떤 사조가 있었습니다. 이거를 오스트리아 학파 또는 시카고 학파라고 부르는데요. 이 보이지 않는 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 겁니다. 이러한 학파의 사조를 신자유주의 라고 부르고 핵심은 이제 작은 정부입니다. 그러니까 뭐 경찰 국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정부는 웬만하면은 사람들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냥 치안, 외교, 국방,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에 간섭이 없는 대외적인 거, 그리고 이 대내적으로는 그냥 치안에만 신경 써라 라고 하는 어떤 경제 학파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하는가 싶더니 또 금융위기, 2008년에 왔던 금융위기로 인해서 야, 안 되겠다, 다시 돈 뿌려라, 사람들 주머니에 다시 돈을 넣어주자 라고 하는 게 또 유지되어 왔고, 현재는 이런 경제 사조들이 다 이렇게 일렬로 쭉 늘어져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각각 다른 이 경제학의 어떤 사조들을 이렇게 차용하는 형식으로 이 미국 경제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 책이 정말 교양이 넘쳐난다고 하는 거 이렇게 막 느껴지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책의 초반에 보면은 이 인문학, 경제학, 투자 지식의 좋은 조합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. 책을 읽다 보시면은 토마스 아퀴나스, 플라톤, 아리스토텔레스, 우리가 정말 교과서에서 이름만 봐왔던 그 엄청난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, 그리고 경제학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,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등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이 투자 지식, 경제학 지식 굉장히 잘 한번 한꺼번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. 책의 값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경우를 위해서 책값은 16,800원이고요. 쿠팡이나 예스24에서는 15,120원에 도착 가격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